안녕하세요.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. 이번 강의는 또 아까 질문이 좀 들어온 게 있어요. 7살짜리 아이인데 어, 지금 한글도 듣고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 패드 학습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에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. 스마트 패드 학습의 장단점에 대해서 올려놓긴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7살부터 그러니까 7살 전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한 3학년 사이에는 이 스마트 패드 학습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보면은 역효과가 나는 것들이 굉장히 심해요. 어차피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. 그걸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목이고. 그것을 하면은 스마트 패드 학습을 하는 동안은 어머님이 조금 편하실 수가 있어요.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. 대신 스마트 패드 학습을 하면은 단점이 뭐냐? 아이들이 책을 잘 안 보기 시작을 해요. 7살부터는 본격적으로 책으로 된 학습을 해야 돼요. 그런데 이 스마트 패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모니터에 적응이 되고 책에 적응이 안 돼요. 이 미디어에 관련된 것과 책과는 정반대예요. 미디어는 우뇌형의 아이들한테 맞아요. 책은 좌뇌형 아이들한테 맞아요.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. 우뇌형 사람들은 이런 동영상 정보로 입수를 하는 것이 더 좋아요. 좌뇌형 성인들 같은 경우는 책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게 더 편하고 더 좋아요.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7살 때부터 좌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약 4학년에서 5학년 되면은 좌뇌가 닫혀요. 이 좌뇌가 폭풍 성장하는 이 기간 동안에 미디어 노출을 많이 시켜주다 보면은 좌뇌의 성장에 오히려 저해가 돼요. 굉장히 나쁜 거예요. 5학년이 넘어서는 대뇌피질이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하니까 7살 때부터 이제 앞에부터 대뇌피질이 쭉 쌓이기 시작을 해요. 대뇌피질이 한꺼풀 쌓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기본 뇌성장은 끝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필요하면은 스마트 패드를 이용해서 겸용 학습을 하면 돼요. 근데 이 스마트 패드에 너무 올인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학습을, 그러니까 책으로 된 이런 지문 학습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. 학교 학습 집중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. 스마트 패드 학습이나 휴대폰을 보여주는 것이나 같은 역효과 현상이 일어나요. 스마트 패드를 많이 본 아이들이나 휴대폰을 많이 사용한 아이들이나 똑같이 부작용이 생기는데 학습 집중력이 떨어지고, 그러니까 아이가 앉아서 공부하는 것 같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종이로 된 이런 책으로 된 학습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집중력이 떨어져요. 스마트 패드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이 우뇌를 쓰게 돼요. 책을 이용할 때는 대부분 좌뇌를 쓰게 돼요. 아예 사용하는 뇌 자체가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달라요. 그런데 7세부터는 주 목적을 좌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뇌를 많이 활용한 이 학습을 하다 보면은 좌뇌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역효과가 발생되게 돼요. 마찬가지 7세 이전에는 우뇌를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한테 조기 교육을 하다 보면 우뇌가 망가져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좌뇌가 성장할 때쯤 돼가지고 좌뇌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때부터 스마트 패드 학습을 또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이도저도 아닌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. 어렸을 때는 조기 교육을 해서 우뇌를 망치고, 자네가 성장할 시기에 미디어 학습을 해서 또 자네를 망치고, 그러니까는 아이는 학습도 안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학교에 적응도 못하고 성격이 더 괴팍해지고 반항을 많이 하고 공부랑은 담을 쌓고 4학년 5학년이 돼서 학교 못 쫓아가고, 그러다 보니까는 일탈을 하는 거예요.
별거 아닌 교육이지만은 이런 아이들의 조그마한 교육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뇌 성장을 막기도 하고 성장시키기도 해요. 그러니까 약 7세 때부터는 아이를 본인 공부방에서 공부를 시키게 하세요. 거실에서 시키면은 오히려 주위에 이 산만함 때문에 방해가 돼요. 그래서 조용한 공부방에서 10분을 공부하든 20분을 공부하든 또 학습지 선생을 불러가지고 하더라도 그 자기만의 공부방에서 하게끔 해주게 되고, 아이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잔다. 그러면 7세 때부터는 이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교 갈 쯤 돼가지고 그 공부방을 침대를 놓고 아이가 거기서 잠도 자고 공부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아이가 공부하는 기간 동안은 어머니도 뭐 문을 열어놓고 있으시던 뭘 하시던 그 옆에서 뭐 잡지책 보라는 게 아니에요. 아무 책이라도 읽으면서 같이 공부를 하세요. 아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주고, 그런 식으로 같이 공부를 해야지,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에 이제부터 내가 쉬는 시간이다, 아니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, 나만의 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다, 집안일을 해야 되겠다, 그래서 애가 공부하는데 옆에서 막 두당두당 막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오히려 아이가 집중력이 더 떨어지고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아이가 공부할 때는 쥐 죽은 듯이 주변을 조용하게 하고, 어머니도 말씀하지 마시고,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이 공부할 때는 TV도 켜지 마시고 조용하게 계시는 게 아이의 공부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 굉장히 좋아요. 이걸 언제까지 하냐? 초등학교 4학년 정도까지만 해주시면은 아이가 그동안 해왔던 이런 습관 때문에 공부에 대한 집중력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. 아이가 자네가 성장하는 약 7세부터 8세 이후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아이의 습관, 규율, 규칙, 정리정돈, 공부하는 방법,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. 제대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오랜 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집중력을 키워주는 것. 돈 쓰는 방법. 그래서 용돈을 주더라도 일주일에 얼마 이렇게 주지 마시고, 착한 일 할 때 용돈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용돈 제도를 쓰세요. 그래서 학년마다 다르게 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정해가지고 계속 바꾸세요. 이 4가지는 아이한테 앞으로 가르쳐야 될 부분, 그 부분을 잘한 부분만 매일매일 해서 4가지 정도를 선택을 해서, 예를 들어서 하루 일과가 끝나고 깨끗이 치운다든지, 뭐 아이가 이빨을 잘 안 닦는다 그러면 밤에 잘 때 이빨을 닦으면 얼마, 그리고 본인이 놀던 것을 싹 정리할 때마다 뭐 200원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돈을 주시고, 그거를 아이들 적금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금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, 그 예금한 돈에 대해서는 아이가 무엇을 사든 나중에 돈을 모아서 핸드폰을 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제가 뭐 4학년 전에 뭐 5학년 전에는 핸드폰 안 사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아이가 돈을 모아서 3학년 때 샀어.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. 그거 가지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돈을 10원 한 푼 아껴가면서 모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샀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,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용돈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아이를 저축을 하게 하는 행위들, 이런 식으로 자네가 성장할 때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계획을 잘 짜신 다음에 어떻게 아이를 생활 습관화를 할 것인지 이거를 좀 고민해 보셔가지고 5학년 때까지 해주시는 게 좋아요.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했던 이런 생활 습관, 또 학습 습관, 집중력,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떤 것을 공부하려 할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공부 방식을 그대로 쓰게 돼 있어요. 중학교,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. 중학교가 됐는데 얘 왜 공부 안 해? 그러면은
분명히 초등학교 때 제대로 된 학습을 안 했던 아이들이에요. 맨날 공부방이나 하고 학원이나 다니고 집에서 공부를 한 번도 안 하는 아이들. 이런 아이들이니까는 중학교 가서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고 고등학교 가서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몰라요. 밖에서 공부하는 거는 밖에서 공부하는 거고 집 안에서 따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. 그래서 집에서는 숙제나 하고 있고 밖에서는 뭐 학원이나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. 하여튼 제가 전하고자 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 패드 학습 그리 좋은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7세부터 5학년 때까지는 아이들 자녀가 성장하는 그 기간이니까 자녀가 성장할 때 필요한 아이들에 있는 여러 가지 습관, 규율,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. 반에서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쓰기 시험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, 습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하게 해야 되고 초등학교 넘어가는 순간 그거에 관련된 뇌가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공부하는 순서들, 계획표 이런 것들 잘 짜가지고 아이들 그 생활 패턴대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이것으로 강의 끝내고요. 또 다음번에 새로운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는 세부예요. 네,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